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현희씨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남현희씨 본인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사주 원국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풀이를 한다고 해서 어떤 좋고 나쁜 점을 제가 이렇게 부각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순수하게 이 사주를 풀이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은 제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원국의 구성을 보면 물론 이 시간은 대략 이렇게 유추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디에서도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빼놓고 나중에는 이 시간도 함께 찾아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원국의 구성을 보면은 이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고 밑에는 자기의 고지 술토에 앉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술만 놓고 본다면은 또 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금이 또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이 신금이 투출했습니다. 그게 월간에는 이렇게 정관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주의 형상이 굉장히 뚜렷한 몇 가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주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은 일간으로서는 금왕지입니다. 왕지고, 그리고 이 유금은 또한 급제입니다. 급제의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인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목욕지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또 도하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빼더라도 일단 일간이 신앙한 거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시간, 12개의 시간을 다 갖다 넣어 보더라도 일간이 신앙한 데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국이 신앙하다, 신강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급제의 성향이 강하다. 특히나 신금이 천간으로 투출했기 때문에 급제의 성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왕지의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양인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원리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자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한이 하는 이런 폐진이 하는 목욕진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불필요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사주를 원국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간으로 보면은 비급이 왕성한 상태고, 그다음에 정관이 투출해 있으니 아마 이제 앞으로는 용신을 어떻게 써야 할 거냐. 결국에는 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일간을 극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다음은 술토, 편인이 있으나 이 편인은 금을 따른다기보다는 화의 고지로서 정관의 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주는 지금 화, 토,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토는 어떤 토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화를 추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원국만을 놓고 본다면 화와 금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일관이 아닌 이 급제를 칠살이 정관, 급제 입장에서는 정화정관은 칠살이 될 것이고 일간의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니까 이제 이 정관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는 일간을 용금성기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왕성한 급제를 병화가 없기 때문에 칠살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와 금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립입니다. 첫 번째는 대립입니다.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이 난다. 이것은 이 대립이라는 의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항상 긴박한 상황,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남도는
뭔가 성부사적인 기질도 있겠지만은 항상 좀 외줄타기 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뭔가 길흉의 변화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만 본다면은 일단 뭐 목이 없는 것은 그렇게 따져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수가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이 사주에서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수는 식상에 뭔가 특히 정관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봤을 때는 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대립의 양상은 더욱더 강해지는데 하지만 용신의 입장에서는 수는 또한 방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의 역할과 그리고 이 둘이서 정관과 일간 그리고 겁재 이 3자가 대립하고 있는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긴박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신왕함에 따라서 특히 비견과 겁재, 비겁으로 인해서 겁재의 성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용신은 관성이 돼야 된다. 물론 편관인지 정관인지를 용신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나타난 것은 정관, 정화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용신은 우선 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사주에서 겁재의 역할이 강하다는 겁니다. 비겁이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겁이 중첩되어 있으면 이 겁재는 결국에는 재성, 행운이라든지 어느 항공에서 목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목이 지금 현재는 목이 없지만은 대운에 행운에서 이제 목을 만나게 된다면 이 겁재의 성향이 드디어 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겁재, 목을 만난다라고 보면은 뭐 재물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잘못됐습니다. 겁재는 결과적으로 이 신금, 유금은 결과적으로 행운에서 목이 나타나면은 탈재, 쟁탈, 극재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왕지입니다. 이 겁재는 또 한편은 왕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왕지는 제왕지입니다. 제왕지죠. 뭐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돌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양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은 가장 필요한 것이 양인 합살. 이 양인은 병화가 나타나서 이 합살을 해주는 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화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겁재의 역할과 왕재의 역할을 이것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주원국에서 가장 병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인은 반드시 합살을 해줬을 때 그 성적을 누그러뜨려 들 수 있는데 양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양인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겁재, 왕지의 역할로서 흉적이 나타난다. 특히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서 겁재는 재성을 만났을 때 반드시 쟁탈을 하기 때문에 이 흉이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주의 용신을 정화를 쓰기 이상은 이제 수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 환경에서 12가지에 해당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 시간에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 수가 있게 된다면은 이 수가 있는 시간들 아마 사오미시 아니면 해시, 자시, 축시 안에 있는 이 시간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가장 흉이 나타나는 것은 이 천간으로 수가 나타나 있다면은 임수든 개수가 천간에 시간에 나타나 있다면은 즉시 이 용신을 파극하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신을 가장 사주 용신의 병이 되는 것이 상관, 식상, 수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용신을 썼을 때 용신의 병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원국의 수는 있지 않을까. 수가 있어서 아마 용신을 파극하게 된다면은
물론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신강사주니까 식재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용신은 하나밖에 없지 용신이 두 개가 된다든지 세 개가 공동으로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은 이 상황에서는 정화가 용신이고 그러면은 식상은 오히려 용신의 병이 되는 역할입니다. 물론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서 역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기를 설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겠으나 이것은 소탐대실한다. 한 시절은 누리겠으나 한 시절은 누리고 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신을 결과적으로 파극을 했기 때문에 용신, 이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첫째는 귀함입니다. 자기 삶의 완성인데 이 용신을 파극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가 나타났더라도 이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지지에 있는 상황과 천간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지지에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용신을 직접 극제 또는 합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시간 안에 대략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이제 사주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가장 먼저 용신을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상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는 용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화가 용신이 됐는데 초년 이 기해대운부터 보면 해자축 운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신을 파극하는 운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정화는 일간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규범, 규제, 통제, 간섭, 규율, 규범 뭔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 사람의 귀함, 꼭 완성이라서 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간을 완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함, 사람의 완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해자축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자기 개인주의적인 중심적인 역할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귀함을 이루는 데서는 항상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명예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탐대실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설상 수를 쓰게 되었다면 소탐대실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한 시절은 누리지만 결과적으로 이 귀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비록 10년이라 20년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운이 바뀌는 시점이 그 끝이 바뀌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운에서 어떤 일간의 왕성한 기세를 설계하게 되니까 자신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겠으나 귀함, 명예를 이룬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대운의 주기가 이 신축 대운에서 이민 대운으로 바뀌어가는 주기입니다. 이것이 신축 대운에서 이민 대운으로 바뀌는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 2021년이 신축년이었고 2022년이 이민년인데 대운마저도 신축 대운에서 이민 대운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에 둘이 똑같이 동착이 되면서 같이 교사가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가 이민년이었는데 이민년이다 보니까 물론 신강하니까 이민, 정임 한목을 해서 뭔가 재성을 누리겠다라고 보겠지만 이거는 명예, 자기의 명예, 배우자의 환경이든 이 환경과 자기의 상관, 자기의 식상, 자기의 행동, 자기의 표현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재능이 합을 하는 모습에서 물론 목으로 화는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목으로 변해감으로 해서 벌써 관성이 한번 손상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수가 병이 또 튀쳐나와서 정화를 파극함과 동시에 신축운에서 이민대운으로 바뀌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급제는 결국에는 신강사주니까 식재간을 동시에 용신할 수 있으니 앞으로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인묘운이 들어오면은 재물을 크게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인목이 들어온과 동시에 이 왕성한 급제들이 탈제하는 것들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22년도에 주어졌던 환경 또 이 운이 대운과 세운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22년도에는
정임 한몫을 했고 뭔가 이렇게 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인호수를 하고까지 하기 때문에 뭔가 위태위태한 상황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는 그것들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2023년도 개면년이 들어오면서 용신을 파극하는 정계충, 월간가하는 묘유충, 천극지충이 일어나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왕신을 충국하는 묘운, 용신을 충국하는 개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서 특히 요거는 벌써 22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뭔가 재물이란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재능을 해서 뭔가 돈을 가질 기회를 얻은 것 같다라고 봤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돈이 된 것이고 특히 묘대운, 유대운이, 유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서 묘년이 들어오니까 하늘과 땅이 다 부딪혀버린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직 남아있는 걸 보면 갑진까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을사년까지 지나야지 적어도 병호 정비년에 들어가야지 뭔가 해결의 국민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주의 병은 용신을 파극하는 병이 시간에 아마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대운에서도 수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용신을 깔아버리고 업신여겼단 말이죠. 정관을 업신여기고 수에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개인주의적 자기 혼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소탐대시라는 일들이 이 이민년으로 바뀌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감히 제가 이렇게 폄하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걸 제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나 사주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명리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 저도 부족함은 있으나 함께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